자, 이번 시간은 이제 식기기 항목, 식기기입니다. 식기기. 우리 아이 보습을 딱 잡아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맨 먼저 아기 욕조 나오죠. 아기 욕조. 목욕용, 헹굼용 이렇게 하나씩 했어요. 목욕용은 말 그대로 아이가 제일 처음에 씻어야 될 거니까 목욕을 하고요. 목욕물을 비우고 다시 채우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아이가 신생아기 때문에 안 좋겠죠. 체온이 많이 뺏길 수가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두 군데다가 목욕용, 헹굼용 이렇게 받아놓고요. 목욕을 잘 시키고 바로 헹굼한 다음에 목욕 타월로 안고 나오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권해드리는 거고 하나씩 있으면 좋다라고 보십니다. 목욕을 시키면 우리가 탕 온도를 맞춰야 돼요. 탕 온도. 손이나 이렇게 손등이나 이렇게 맞추면 계속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탕 온도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온도를 맞추면 좋잖아요. 이런 거는 뭐 얼마 안 하니까 두 개 사가지고 양쪽에 넣어놓으면 더 좋고 하나로 이동해서 뭐 상관없고. 우리 아이들을 목욕시키는 요 탕의 온도는 대략 몇 도 정도가 좋을까요? 50도, 37도. 예. 다 처음이니까 괜찮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50도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좋습니다. 보통 38도에서 40도. 마지막 헹굼용은 조금 더 따뜻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욕을 다 시켰어요. 목욕을 다 시키면 목욕을 시키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시키는데 보통 머리는 샴푸, 바디는 바디워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완전 신생아는 머리카락이 별로 없죠. 그리고 너무 작아요. 그래서 위에 따로 아래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와요. 이름하여 올인원. 올인원. 딱 들어도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샴푸 플러스 바디워시. 그냥 아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아이가 좀 자라고 몇 개월이 지나고 머리도 자라고 그러면 모발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모발 전용 샴푸를 쓰는 게 더 낫겠죠. 그때는 샴푸를 하나 추가해서 헤어는 헤어대로 따로, 그 다음에 바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보면 신생아용이라고 써 있어요. 순한 약산성 두피 케어 샴푸 신생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것들은 하나씩만 있으면 되고요. 목욕 끝난 다음에 목욕 타올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가 목욕하시고 샤워하시고 닦는 타올로 아이를 닦일 건 아니죠. 아무래도 신생아는 여러 가지 외부의 먼지나 환경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사용하는 수건 같은 거 손톱이나 코 뭐 이런 데 지저분한 것들을 아이한테 같이 쓰면 안 좋잖아요. 신생아 때만큼은. 그래서 아이 전용 목욕 타올을 준비를 하시고요. 이 목욕 타올은 아이가 목욕이 끝나면 한 번에 싸서 안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아이가 탕에서 나왔을 때 체온이 보호되고 수분이 많이 날아가지 않고 그렇게 목욕 타올을 따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이 타올은 이제 밤부 타올이에요. 흡수도 잘 되고 되게 부드러운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아기 타올이에요. 아기 타올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타올이에요. 타올. 손, 발, 얼굴 세안했을 때 수시로 쓸 수 있는 일반 타올이죠. 이것도 아기 타올을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신생아 때는 엄마 아빠가 쓰는 거 쓰지 마시고 아이가 좀 자라면서 같이 써도 되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목욕 타올 수량은 한 3개 정도, 아기 타올 수량은 한 4개 정도, 4개, 5개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목욕을 다 하고 씻고 나왔어요. 거실이든 그다음에 안방이든 아이 방이든 나왔을 때 바로 보습을 우리가 잘 잡아줘야 되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끔. 그렇죠? 그래서 로션이 필요합니다. 베이비 로션. 베이비 로션 이런 거 보면 신생아 피부 장벽 강화 크림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들어도 그냥 되게 좋은 것 같죠? 그냥 피부 장벽을 강화해 줘야지 트러블이 안 생기고 내성이 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면 태어난 첫날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 태어나자마자 신생한테 바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부드럽고 그렇죠? 화학 제품이 안 들어가고 천연 유래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정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브랜드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딩 크림은 들어봤죠? 수딩 크림. 수딩 크림은 이제 진정 크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외출을 좀 했다. 그래서 햇볕을 좀 많이 받았다. 라든지 아니 피부에 약간 트러블이 있어서 진정을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국지적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 부위만 조금씩 바르는. 그래서 양도 작아요. 대용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는 꼭 비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발진 크림. 그래서 체인지 인텐시브라고 하는 이 제품은 기저귀 발진 크림이에요. 기저귀 발진 크림은 어디다 발라요? 엉덩이, 그죠? 목이나 그쵸? 귀나 밑에 이런데 발진이 특히 엉덩이가 많죠. 짓무르잖아요. 짓무르지 않게끔 보호를 시켜주는 거예요. 코팅을 한 번 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이런 로션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한 번씩 발라드릴게요. 손등에다가. 그러면 일반 로션하고 코팅되는 발진 크림은 어떤 차이인지 한번 발라보세요. 먼저 베이비 크림, 일반 크림이에요. 크림은 우리 아이들 편하게 바를 수 있는 거의 저자극 크림이에요. 되게 부드럽고 너무 좋아서 어른들도 발라요. 어떠세요? 촉촉하죠? 네. 네, 편안합니다. 요거는 체인징 인텐시브라고 하는 크림인데 피부 장벽을 코팅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엉덩이 짓물렀을 때 발라주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은 손을 대셔도 되고 다른 손을 대셔도 되고요. 한번 발라보세요. 코팅되는 게 딱 느껴질 거예요. 그쵸? 아이 엉덩이가 짓무르지 않게끔 다 코팅을 시켜줘요. 어떠세요? 아까 크림하고 완전 다르죠? 한참을 해줘야 돼요. 톡톡톡톡톡톡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발진 크림 같은 경우는 꼭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되게 심해지기 전에 조금씩 발라주면 되고요. 더 심해졌을 때는 당연히 병원을 가야죠. 계속 이거만 바르면 안 되는 거고 그 전에 예방 차원,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용 세제 알아보겠습니다. 유아용 세제. 섬유 유연제. 특징은 찌꺼기가 안 남는 거 거의. 천연 유래 소재에 만들었고 그리고 향이 거의 무향이고 약한 옷감들을 빨아도 되겠죠. 유아 신생아 전용으로 따로 이렇게 구매하시면 아이 것만 빨래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세요. 이렇게 처음에 하나씩만 있으면 되고 원하는 브랜드별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살균 세정제 항목인데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물고 빨고 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 있으시면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탁망, 아이가 세탁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해서 세탁망에 아이 옷감들이 되게 약하잖아요. 섞일 수 있고 하니까 세탁망에 아이 옷만 넣어가지고 작으니까 세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탁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생아 기저귀는 단계별로 있죠. 연결부터 계열수별로 있으니까 수시로 사서 하시면 되고 천기저귀는 일회용 기저귀 썼을 때 통풍이 잘 안 돼서 아이 기저귀 발진이 심하다든지 더 이상 할 수 없다 일회용을 했을 경우에만 천기저귀를 보통 쓰시죠. 옛날처럼 아이 몸에 좋다고 해서 천기저귀 똥빨래 많이 안 하시잖아요. 요즘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천기저귀 쓴다 보시면 되고 천기저귀를 했을 때는 기저귀 커버를 같이 사시면 되고요. 아기 이제 비데예요. 아이가 대소변을 넣었을 때 이게 비데인데요. 이렇게 해서 세면대에다가 아이를 눕히는 거예요. 눕히고 수도꼭지를 열어서 아이를 이렇게 닦이는 거죠. 비데가 없으면 엄마가 계속 안고 해야 되고 아이가 이렇게 잡고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계열수가 아니면 계속 누워 있어야 되니까 대소변을 하고 아이를 닦을 때마다 엄마 옷 다 젖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데 하나 사주면 편하죠. 걸어놓고 금방 말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비데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저귀 쓰레기통을 볼 거예요. 기저귀 쓰레기통은 일반 쓰레기통하고는 좀 다른 게 냄새를 많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패킹이 1단 패킹이 돼 있고요. 이 안에 2단이 돼 있고 안에 3단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패킹이 잘 돼 있으니까 돌돌돌 말아 넣어놔도 냄새가 좀 잘 안 올라오는 거죠. 집에 넣어놓으면 냄새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베란다에 내놓고 막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기저귀 쓰레기통을 해놓으면 훨씬 더 덜 나겠죠. 이렇게 해서 커팅해서 쓰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묶고 버리고 또 뽑아서 쓰고 리필형으로. 그래서 기저귀 전용 쓰레기통을 하면 냄새 때문에 좀 많이 스트레스 받는 거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인데 기저귀 교환대는
이 제품은 이제 침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교환대인데 보통 요 책상 높이 아니면 허리 높이 정도의 교환대가 있어요. 그 교환대에다가 아이를 올려놓고 안전벨트식으로 벨트를 하네스로 하고 그리고 기저귀를 가는데 이제 약간 높은 기저귀 가리대는 아이가 이렇게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좀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 이런 기저귀 교환 판만 이렇게 있는 경우는 이 판을 뭐 거실이나 소파나 침대나 이런 데 두고 교환을 하면 되니까 기저귀를 할 때 주변에 많이 묻을 수가 있으니까 방수유 같은 거 하나 깔고 하시면 되고 항상 요 패드에 놓고 교환을 하시게 되면 아이가 또 쿠션을 또 잘 잡아주니까 뭐 등도 베기지도 않고 이런 게 또 원하시면은 필요하다. 이건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또 원하면은 구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손톱용 가위를 한번 볼 거예요. 손톱용 가위. 다 씻기고 나서 로션 다 바르고 보습을 다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손톱 가위, 손톱 깎기형, 가위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손톱 깎기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쓰는 거는 같이 안 쓰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세균이 되게 많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벨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 전용 손톱 깎기를 준비한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이 전용 면봉 이렇게 국지적으로 찍어서 뭘 바른다든지 코나 뭐 이런 쪽을 떼낸다든지 눈곱이나 할 때 요 귀도 그렇고요. 신생아 전용은 되게 작아요. 예, 어른들 것처럼 크지가 않기 때문에 순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구강 티슈 100% 순면 구강 티슈 유기농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먹고 바로 잠에 든다든지 아니면 외출을 했을 때 또 치카치카를 못 하잖아요. 이런 걸로 돼 있고요. 이 구강 티슈는 되게 간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필요한 만큼 두세 개씩만 기저귀 가방에 넣고 다니면 돼요. 외출했을 때 물론 집에서 써도 되고요. 준비하시면 되고 물티슈는 뭐 많이 필요하죠. 당연히 이거는 아이 태어나기 전부터 박스로 준비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콧물 흡입기죠. 수동도 있고 뭐 자동도 있고 하는데 콧물 흡입기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감기 걸렸을 때 콧물부터 빼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콧물 흡입기를 통해서 빼주면 아이가 머리가 띵하고 그런 게 없겠죠. 좀 더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아플 때 콧물 흡입기 정도는 따로 하나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식기기 항목 알아봤습니다. 네.